둘 셋. 안녕하십니까. 3만열혈입니다. 송독수 순서 제10판 심리법 강의 2회독 572페이지 로마자 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의 변동 보겠습니다. 3만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의 변동 로마자 1번 187조의 원칙 1번 187조의 안가를 1번에 민법 제187조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물건의 취득은 원리 물건의 변동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보면 이 규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제573페이지 제187조가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권하여 학자들은 설명은 고고하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요건은 여러 가지고 또 성질도 다양하므로 그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율하기보다는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법률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법률 요건의 성질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불일치하여 선의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이를 보완하는 공신의 원칙이 채용이 요구된다. 양가로 이번에 187조 단서는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을 처분하려면 먼저 취득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등기 없이 처분하면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의미다. 이러한 단서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에는 제186조가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내지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187조) 단서가 없다면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물건 취득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도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단서는 법원의 물건의 취득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186조의 적용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 한편 판례학설은 18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에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하지 않고 있다. 미등기 건물을 처분하고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하는 경우 등의 그 예이다. 이는 187조 단서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일이나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해석이다. 민법 187조 단서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같은 조문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하더라도 그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건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격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 제187조의 적용 범위 양가일본의 원칙 제187조의 원칙은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하여 적용된다. (574페이지) 양가일본의 상속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상환한 때에 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부동산 물건도 마찬가지이다. 포괄 유증도 상속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 유증과 달리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할 뿐이다. 상속,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증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방가로 이번에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등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부지기수이며 수용 절차에 관한 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우선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인정이 있기 전에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 사업 인정이 있은 후에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협의 취득은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도 제17조에서 협의가 형성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원시취득이 아니고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그 위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에 그 법은 사업 인정을 받은 후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먼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간의 협의가 성립될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동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 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확인은 동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이것은 협의 수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협의 수용의 경우에 소유권 취득 시기는 다음에 재결 수용의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 후에도 협의 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는 법률의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분명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 소유권 취득 시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임은 물론이다. 575페이지. 그리고 수용 절차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여러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재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재결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이는 이른바 원시취득이다. 여기서 수용의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나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인 때에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의 판결. 판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여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가리키며 이엔 판결, 확인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상화에 청구의 인락, 포기 인락을 변론조서, 변론준비, 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들 조서 가운데 형성적인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여기 판결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외의 것, 가령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일방으로 하는 화해 조서, 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인락한 것은 그렇지 않다. 제187조의 판결에 의하여 물권 변동이 생기는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유효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 전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자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집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방가로 4번의 경매. 경매에는 사임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공경매가 있는데 여기는 공경매만을 가리킨다. 공경매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고, 민사집행법상 경매에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의 경우에 부동산의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576페이지, 기간 입찰, 이 세 가지 가운데 집행법원이 정한다. 이 중에 호가 경매는 제187조의 경매에 해당한다. 나머지 둘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 매각 대금을 모두 낸 때이다. 방가로 5번의 기타 법률의 규정. 여기 법률은 널리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중요한 예로는 동그라미 2번의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2번의 법정 지상권의 취득, 동그라미 3번의 분묘기지권의 취득, 동그라미 4번의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취득, 동그라미 5번의 법정 저당권의 취득, 동그라미 6번의 용물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7번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8번의 법정 대유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9번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10번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제기관의 매각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제186조가 적용되는지 187조가 적용되는지가 다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보았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나라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질적 권리의 특실 변경의 공시 방법이 아니며 수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뒤은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 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가로 티귿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 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내부와의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577페이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될 것이다. 양가로 리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건설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하여 성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당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출자받은 대지상의 집합 건축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 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 규약과 공사계약서의 내용상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 재건축조합이 취득하고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양가로 미음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 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 부분 및 복리시설 등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2번의 예외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점유주택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7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소유권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